8편사초스 자어의 숨은 이름. 제한장. 차관의 죽음. 세종 28년 가을. 이슬은 7편을 마친 후 며칠간 개인방을 찾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이 너무 컸다. 아이를 살리려다 독이 든 차를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던 남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이슬은 알고 있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을 죽인 진짜 배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왔습니다. 이슬은 개인방 문을 열었다. 검은 정장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8편을 시작하실 건가요? 예. 조정의 고의 대신. 그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검은 정장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8편부터는 조선의 권력 핵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헌부, 승정원, 춘추관. 조선의 심장부입니다. 위험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슬은 캡슐에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이슬은 한양의 한복판에 있었다. 웅장한 건물 앞. 현판에 춘추관 촌초광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영실, 여기는. 요정 장영실이 나타났다. 춘추관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죠. 차관 sử 관들이 사초스 자어를 작성하고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곳입니다. 사초, 역사의 원본 초안입니다. 차관들은 임금 앞에서도 붓을 들고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절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슬은 춘추관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조용했다. 차관들이 책상 앞에 앉아 붓을 움직이고 있었다. 신국역에서 어찌 이곳에? 한 사관이 이슬에게 다가왔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저는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혹시 윤지훈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사초가 있나요?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윤지훈. 그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이름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바로 그때 서고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꽝. 이슬은 재빨리 서고로 달려갔다. 서고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나무 책장이 무너져 있었고 그 아래 한 사관이 깔려 있었다. 어찌 된 일이냐. 다른 사관들이 달려왔다. 이슬은 무너진 책장을 치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관은 숨이 끊어져 있었다. 장영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책장의 기둥을 보세요. 이슬은 책장의 기둥을 살폈다. 톱으로 절반쯤 잘라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책장을 무너뜨린 거군요. 이슬은 사관의 손을 살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윤지훈, 승정원 일기 8월 15일자 참조. 이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편의 이름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관은 누구죠? 이슬은 주변 사관들에게 물었다. 한 사관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기수 사관입니다. 최근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을요? 세종 27년의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삭제된 기록들을. 이슬은 귀를 쫑긋 세웠다. 삭제된 기록? 사초는 삭제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찢어내거나 먹칠로 지워버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기수 사관은 그것들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기수는 윤지훈의 기록을 찾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제두장. 숨겨진 기록. 이슬은 승정원 전전위원으로 갔다. 승정원은 왕명 출납과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매일의 왕실 업무를 기록한 책이었다. 신국역에서 승정원의 무슨 일로? 승정원 승지 전주가 이슬을 맞았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날카로운 눈매의 관리였다. 승정원 일기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세종 27년 8월 15일자요. 승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날짜는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죠? 기록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복원 작업 중입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슬은 단호하게 말했다. 승지는 망설이다가 이슬을 안쪽 서고로 안내했다. 서고는 어두웠다. 책장마다 두꺼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승지는 한 책을 꺼내 이슬에게 건넸다. 이것이 세종 27년 8월의 승정원 일기입니다. 이슬은 책을 펼쳤다. 그리고 8월 15일 부분을 찾았다. 하지만 그 부분은 검은 먹칠로 덮여 있었다.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입니다. 승지가 조용히 말했다. 누가 지웠나요?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 있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이슬은 책을 자세히 살폈다. 먹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윤지훈, 내의원 의원. 백성의 지지를 받아. 그 다음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장영실, 이 먹칠을 벗길 수 있나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사초의 원본을 찾는 겁니다. 승정원 일기는 사초를 바탕으로 편찬됩니다. 원본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슬은 다시 춘추관으로 갔다. 춘추관의 서고는 정기수가 죽은 곳이었다. 이슬은 무너진 책장 주변을 조사했다. 바닥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슬은 조각들을 주웠다. 한지의 먹으로 쓴 글씨들이었다. 이게 사초 조각이에요. 장영실이 말했다. 이슬은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세종 27년 8월 15일 내의원 의원 윤지훈 궁궐에 들어와 세종대왕을 아련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 조각이 없었다. 누군가 중요한 부분을 가져간 거군요. 이슬은 주변을 더 살폈다. 그리고 책장 뒤에서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주머니 안에는 검은 가루가 들어 있었다. 이건 먹이 아니에요. 장영실이 냄새를 맡았다. 탄가루입니다. 무언가를 태운 흔적이에요. 이슬은 깨달았다. 누군가 사초를 태워버리려 했고 정기수가 그것을 막으려다 죽은 것이다. 제3장 조정의 음모. 이슬은 사원부 스샘프로 갔다. 사원부는 조선의 감찰 기관으로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었다. 사원부 대관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슬은 말했다. 잠시 후 한 관리가 나타났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위험 있는 인상이었다. 나는 사원부 대사원 김종서요. 무슨 일로 찾아왔소? 춘추관의 정기수 사관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사건은 사고로 결론났소.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책장에 기둥이 톱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범인을 찾아야겠군. 범인은 정기수가 복원하려던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지훈이라는 의원의 기록입니다. 김종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지훈. 아시나요? 김종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오. 그는 세종 27년에 궁궐에 불려왔소. 세종대왕께서 직접 부르셨소. 이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 부르셨나요? 윤지훈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의원이었소. 세종대왕께서는 그를 등용하려 하셨소.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이 반대했소. 노비 출신을 등용하면 신분 제도가 무너진다고. 그래서요? 결국 윤지훈은 궁궐에 오지 못했소. 그 전에 죽었소. 이슬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은 임금에게 불려가기 직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누가 그를 죽였나요? 김종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오. 하지만 조정에는 소문이 있었소. 어느 고위 대신이 윤지훈을 없애라고 명령했다고. 누구죠? 김종서는 입을 다물었다.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말할 수 없소. 그 사람은 너무 강력하오. 이슬은 다시 춘추관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밤에 몰래 서고에 들어갔다. 장영실, 나머지 사초 조각을 찾아야 해요. 위험합니다. 범인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반드시 찾아야 해요. 이슬은 서고를 뒤졌다. 그리고 책장 사이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사초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이슬은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세종 27년 8월 15일 내의원 의원 윤지훈 궁궐에 들어와 세종대왕을 아련하려 하였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음. 후에 경상도 함창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사인은 독살. 현감 이석규의 보고에 따르면 병사라 하나 의심스러운 점이 많음. 그 다음 조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승정원 승지 박안신, 윤지훈의 죽음에 관여한 의혹, 조정 대신의 지시로 현감 이석규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 있음.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 중단. 이슬의 손이 떨렸다. 박안신, 승정원 승지, 장영실, 박안신이라는 사람. 지금 승정원에 있는 그 승지입니다. 오늘 당신을 만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슬은 소름이 돋았다. 제4장.
진실의 이름. 이슬은 다음 날 아침 박안신을 찾아갔다. 승지대감, 당신이 윤지훈을 죽였죠? 박안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요? 사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석규에게 명령했다고. 박안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초는 당신이 지우려 했던 거죠? 정기수 사관을 죽이고. 박안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맞소. 내가 명령했소. 왜죠? 나는 위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요. 누가 시켰나요? 박안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좌의정, 황희 대감이요. 이슬은 충격을 받았다. 황희, 조선의 명제상으로 알려진 그 황희가, 황희 대감이 왜 남편을 죽였나요? 윤지훈이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면 신분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소. 그래서 제거하라고 명령했소. 이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명제상이라 불리던 사람이 신분 제도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죽였다. 증거는 황희 대감의 서신이 있소. 제 서재에. 바로 그때 밖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황희가 나타났다. 박안신, 내가 입을 열었구나. 황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감, 걱정 마라. 내가 말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 증거는 이미 모두 태웠으니까. 황희는 이슬을 쳐다보았다. 신궁녀, 당신은 위험한 것을 알아버렸소.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오. 나는 명제상이고 당신은 그저 궁녀일 뿐이오. 이슬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황희의 말이 맞았다. 증거가 없었다. 바로 그때 장영실이 속삭였다. 이슬님, 사초 조각을 보여주세요. 이슬은 품에서 사초 조각들을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관이 남긴 기록입니다. 황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이미 없앴다고 했는데 정기수 사관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슬은 사초 조각을 펼쳤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었다. 조정 대신 황희의 지시로 윤지훈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황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박안신과 황희는 모두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슬은 여전히 씁쓸했다. 명제상이라 불리던 사람이 신분 제도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날 밤, 이슬은 혼자 춘추관 앞에 서 있었다. 남편, 당신은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이 다시 기록될 거예요. 바로 그때 눈앞에 글씨가 떠올랐다. 8편 클리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빛이 이슬을 감쌌다. 2050년 미스테리 게임방. 이슬은 캡슐에서 나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남자가 다가왔다. 8편도 클리어하셨군요. 진실의 핵심을 찾으셨습니다. 황희, 명제상이라 불리던 사람이.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황희는 명제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남편의 한은 풀린 건가요? 검은 정장 남자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거의 투명해지고 있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죠?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슬은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뜻이죠? 다음 편부터는 당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슬은 몸이 떨렸다. 자신의 한, 준비되셨습니까? 이슬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검은 정장 남자의 눈동자가 다시 붉게 빛났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과 함께 8편 완.